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2025년 1월 3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올해 2025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경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4년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추석 전과 추석 이후로 조금 나뉘더라고요. 추석 전에는 적중 개수, 다적중에서는 추석 이후보다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꾸준한 적중이 나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임팩트 있는 적중, 좀 주력 적중으로 중배당이나 고배당을 맞추는 그런 임팩트 있는 적중이 많이 나왔어요. 추석 이전에는.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 임팩트 있는 적중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배당이나 중배당 적중을 해도 좀 방어 적중, 반주력 적중, 요런 적중이 좀 많았어요. 물론 주력 적중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추석 이후에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적중률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적중에 좀 너무 신경을 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어쨌든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 저는 오히려 전반부가 추석 이전 그런 적중이 좀 더 좋지 않았나 라는 그런 자평을 해봅니다. 자, 지난주 경마 제가 2024년을 마무리 짓는 A급 강력 승부를 일요일 6경주에서 한번 했었죠. 적중은 했습니다만 요 경주를 방어 적중에 거치고 말았거든요. 근데 제 선택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갬블을 함에 있어서, 갬블은 확률이거든요. 확률 싸움이에요. 저 배당 이런 배당 당연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확률 봤을 때 확률이 높은 경마, 확률이 높은 게임,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방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배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리는 부분은 이 구간이에요. 확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좀 더 임팩트 있는 한 방을 추구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럴 때는 저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저배당 공략을 안 하는 예상가는 아니에요.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편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공략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가능하다 라는 판단이 서면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지겠지만 저는 이 구간을 노리고 승부를 준비를 하는데요. 이날도 이 레이스가 인기 1위마하고 엮이면서 이제 저배당으로 끝났습니다. 혹자는 이래요. 누가 봐도 인기 1위마인데 거기다 먼저 노리는 추천마, 이 3번마가 이제 복병이었거든요. 추천마와 엮어서 승부를 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지 못한 걸 끝나고 나서 아쉬움도 가집니다.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하지만 결과가 끝나게 난 이전에는 누구도 그러한 아쉬움보다는 좀 더 기대감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를 두고 팬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편성이 또 나와더라도 저는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좋은 적중을 끌어내지 못한 건 제 책임이고요. 제가 준비를 드렸기 때문이죠. 기대했던 마필들이 제가 원하는 전개가 안 나왔습니다. 일단 좀 결대로 타줘야 되는데요.
결대로 타주지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지도 있을 테고 또는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꼬일 수도 있을 테고 불강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아쉬움 있는 강력 추천 경주였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변명을 하느라. 자, 지난 한 해 복귀는 여기서 끝내고 이번 주 그리고 올해 첫 주 첫날 경마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이제 내용 접수가 거의 끝났는데 뭐 전반부에 2개, 후반부에 하나 이렇게 승부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일단 내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그리고 연락을 드리도록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개합니다. 부산 1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그리고 8라운드 준비를 했습니다. 5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첫 주는 제주 경마가 한 경주 줄었어요. 이번 달 한 달 동안. 그리고 부산 경마가 한 경주가 늘어났습니다. 제주 8개, 부산 8개를 하다가 제주 7개, 부산 9개로 바뀌었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6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자, 2025년 첫 경주, 부산 첫 경주 승부로 붙어볼 예정이에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이제 정문 펠릭스인데, 정문 펠릭스의 기량, 압도적인 기량인가? 외곽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정도로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에요. 정문 펠릭스가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인 마필입니다. 주행심사를 통해서 상당히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 마필의 강점은 이제 순발력이죠. 순발력과 스피드가 아주 뛰어난 모습, 그리고 직선줄에서 걸음도 여력이 있어요. 그런 만큼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 3박자를 두루 갖춘 마필이고 완성도는 높다라는 판단이긴 합니다만, 선행을 시원하게 나설 정도의 순발력과 스피드까지는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실전 경험이 없고 최외곽 게이트로 밀려있고, 정문 펠릭스가 뭐 한 5번 게이트 안쪽이라면, 1번이나 5번 요 구간에 있었더라면 이건 뭐 인정을 해야죠. 하지만 11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첫 경주 정문 펠릭스를 한번 의심하고 들어가는 그런 지점이 되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는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축막감이 준비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번 정문 펠릭스는 기본만 제가 보는 축막감하고 엮어서 11번이 들어온다면 딱 기본만 엮어두고 배당 한번 노리면서 첫 경주로 승부로 자금을 좀 불리는 경주로 삼아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셰클로드, 지난번에 왜 그렇게 탔을까요? 정말 어이없는 전개. 참았다가 그냥 후미에서 날라오든지 아니면 초반에 좀 더 밀어서 자리를 잡든지. 김동영 기수였나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전적표 셰클로드, 그렇죠, 김동영 기수죠. 조금은 어이가 없었다. 자, 오늘은 1번 게이트입니다. 당시 이제 12번에서 어이없는 전개를 펼쳤다면 오늘은 1번 게이트예요.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거든요. 스피드가 좋은 마필입니다. 힘도 있어요. 역시 3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차라리 바닥에서 취입했더라면 이날 여유있게 입상했을 거예요. 이런 전개도 가능하거든요. 바닥에서. 김동영 기수가 이 마필 타고 바닥 취입도 해봤던 마필이에요. 이렇게도 탈 수 있는 마필 가지고 왜 그렇게 탔는지
좀 아쉬웠습니다. 그 아쉬운 이유는 제가 셰클로드 놓고 광속마 홀리런을 다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를 적중을 못하니까 짜증이 났죠 제가. 자, 어쨌든 셰클로드는 유력한 입상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스트선 직전 외곽을 돌면서 이 마필도 평탄한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그림을 보였다. 코너링도 외곽 돌고 두 마필이 다 외곽 돌면서 외곽에서 좋은 그림을 보였던 마필들이에요. 1, 2번. 자, 이 양강구도가 조금은 뚜렷한 가운데 도전권에서 하이레전드 최근 1600, 1400 뛰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적정거리입니다. 하이레전드 관심권이고요. 자, 닥터 컬린은 직전 공백을 좀 고치면서 호전된 경주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상 주기로 돌아온 가운데 그래프를 조금 급상승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마필 그름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파워가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권입니다. 파인블루, 자, 데뷔 12전 만에 처음으로 첫 입상 이후에 한동안 바닥에 있다가 그래프가 급상승했죠. 그래프가 첫 입상 이후에 한동안 부진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그래프가 급상승한 파인블루가 힘이 차면서 그름의 변화가 오는 모습이에요. 직전 이제 셰클로드하고 같은 경주였어요. 물론 경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셰클로드가 파인블루를 압도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만 파인블루가 이때보다 그름이 더 늘어났다면 이건 또 경쟁력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3두 정도가 뭐 외곽에 있는 마필은 좀 도전이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빈틈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 그 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강구도가 워낙 탄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4번, 7번, 8번에 도전이 이어지는 경주입니다. 여기서 좀 옥석을 가려서 한두 정도만 안고 가야 환수가 나오지 않을까. 뭐 다양한 성식을 활용할 수는 있겠죠. 삼복이라든지.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3라운드 6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팀 스프라이즈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림마, 골드마스크, 신천 프리덤, 머스킷걸, 커먼 글로리, 스카이아치, 월드 핑크캣 한 집이죠. 자, 이런 뭐 다수의 마필들이 경쟁을 펼칠 경주인데 단 한 주도 안정감을 주는 마필이 없어요. 팀 스프라이즈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뭐 이 마필이 안정적인 충막감이냐? 절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안 된다는 표시가 아니라 EX가 강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기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인기 순위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로 난타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팀 스프라이즈 한번 볼까요? 뭐 순위권을 전전하면서 서서히 좌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좌상향 그래프를. 하지만 그 속도가 아주 완만하고요. 그동안 뛰어온 경주 내용도 그다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날 진겸기수가 고삐를 잡았던 이날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름이 좀 위력이 있었다 라는 판단인데, 직전 경주 전개를 좀 잘 풀어가고도 오히려 그름이, 저는 오히려 경주력은 좀 더 다운된 느낌이
들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은 뭐라 그럴까요? 좀 보합세에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경주력을 계속 뭐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팀 스프라이즈는 딱히 훈련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마필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머스킷걸 데뷔전 한번 뛰고 두 번째 경주인데, 요런 마필은 이제 실전 경험이 없었던 마필이고 실전 경험을 했고 또 주행심사 때 경주력도 괜찮았고, 이런 마필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런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자, 신천 프리덤 역시 멀로 기수가 고삐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 마필 좀 더 깔끔한 전개를 끌어간다면 제법 발놀림이 괜찮고요.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직선으로 폭발력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에요. 볼드러는 힘에 비해서 너무 둔탁합니다. 월드 핑크캣이 인기마 드림마하고 이번 경주 인기마입니다. 드림마 3번. 드림마하고 이제 병합을 하면서 밀리지 않는 그림을 보일 정도로 조금 변화가 오고 있어요. 한번 현 등급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월드 핑크캣도 컨디션이 올라오면 언제든지 입상권이죠. 뭐 국대 미라클 이겼던 마필이에요. 국대 미라클까지 이겼던 월드 핑크캣입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드림마 26조 두 마필은 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놀러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마필 다 재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크먼글로리도 충분히 기습이 가능한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마필이고, 자, 뭐 솔직히 말해서 이 레이스는 누가 와도 할 말이 있다. 누가 와도 할 말이 있다. 나 이렇게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난타전으로 인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 레이스는 소액 분산 공략을 하면서 공략 강도를 좀 줄이는 게 낭패를 면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마필 지금부터 권해드립니다. 자, 아까 데뷔전 한 번만 뛰었던 머스킷걸, 그리고 멀로 기수로 교체를 한 신천 프리덤, 이렇게 좀 혼전 경주, 난타전 경주였을 때는 이 기수의 기량이, 기수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스도 이런 마필들 한번 눈여겨봐야겠고요. 자, 기수의 역량하면 또 안 떨어지는 기수가 김혜성 기수 아니겠습니까? 국내 기수 가운데 대표적으로 역량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 26조의 두 마필이 다 재밌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드림라가 조금 더 최근에 어떤 기량은 안정적입니다만, 월드 핑크캣이 요 꼭지점을 한번 찍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찾아온다면 오히려 매력은 이 마필이 더 좋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정리한다면 저는 10번, 9번, 8번을 이 11번보다는 좀 더 위에 놓고 한번 프로하고 싶습니다. 11번은 기본 막건으로 활용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배당이 좀 나온다면 6번, 요 정도로 한번 이 레이스를 정리해보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탱고 8 중에서 축 잡고 현장에서 압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용비패왕은 뭐 그래프 2개 정도, 3개 정도 가능한 강력한 우승 후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전 이제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를 뛰었죠. 등급표 한번 볼까요? 뭐 순위는 좀 뒤에 있었습니다만, 자, 강편성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그림을 보였어요. 다 3세마들인데 조금만 변화가 오면은 용비패왕은 충분히 앞순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가능성 있는 그림을 보였던 경주였습니다. 이 순위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강편성에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내용이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용비평은 인정. 이번 경주에서 1번 게이트 2점을 안고 있다면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빅조스가 이제 오름세를 타고 있던 마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상대 마필들 도전 세력들이 만만치 않아요. 갤럽킨도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를 뛰기 전까지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미 5등급에서 적응을 끝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빅조스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수 있죠. 두 마필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 좋은 체형의 파워가 좋고, 갤럭키는 현 등급에서 좋은 그림을 보였고 순발력의 강점을 지니고 있고,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도 10번 올타임 레전드가 안정적인 기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아시안 3위에 머물렀는데 또 외곽이에요. 안쪽 게이트에 있을 때 상당히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게이트 직전에서 고전했는데 이번에 또 고전할 건가. 안쪽이 조금 두터울 수 있어요. 올타임 레전드가 순발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잡으려면 힘을 써야 되거든요. 과정에서 다실박이서의 노련미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어쨌든 이 레이스는 배당 매력을 보고 공략해야 되겠죠. 강축이 있기 때문에 구멍수를 늘리면 환수가 안 나옵니다. 최하 때리고 받치고 2방 정도로 압축해야, 여기는 3방까지 가도 먹을 게 없어요. 2방으로 압축해야 됩니다. 배당마가 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 4라운드 용비평을 축으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배당이 이렇게 보입니다.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하는 이번 경주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나인티 플러스와 바벨 드리미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세가 좋고요. 사이즈가 좋은 마필입니다. 바벨 드리미도 기세 좋고요. 직전 늦발하고 추입해서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추입력을 과시했던 마필이에요. 자, 11번 3번 요걸로 때리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레이스를 메인으로 가져가겠습니까? 아니죠. 11번 3번 막건은 제 추천 막건에서는 그림자도 보기 어려울 겁니다. 3번은 그냥 잊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사연 있는 두 마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훈련 우수마까지 엮어서 메인으로 때려드릴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라운드 저 배당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깜빡이가 11번 3번이 나오겠지만 저는 부러질 확률이 아주 높은 막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6경주도 힘을 한번 실어야죠. 연타석으로 5라운드 메인 자신있게 한번 때려먹고 6라운드 불리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픈 스카이 58입니다만 직전 경주력 보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세구나. 사실 이 마필은 발주에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날 제가 좀 무시를 했었어요.
오픈 스카이를. 윈드 블릿 벌마의 에이스. 자, 벌마의 에이스를 중심으로 이 윈드 블릿 쪽에 힘을 실었던 레이스입니다. 오픈 스카이를 무시하고. 근데 발주가 늦었어요. 이날. 늦발했습니다. 그런데 늦발했는데 밀고 나오더라고요. 쭉 밀고 나와서 선두권으로 치고 나갑니다. 초반에 힘을 상당히 무리하게 썼거든요. 체구도 크지 않은 말이 부러지겠구나. 저렇게 힘쓰고 저게 어떻게 버텨. 근데 버티는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1400에서 오픈 스카이. 이 마필이 데뷔전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세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받았습니다만, 직전 경주의 기량은 데뷔전에서였던 느낌 훨씬 뛰어넘는 그런 좋은 기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오픈 스카이는 출발이 늦어도 밀고 나오면서 또 극복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판단입니다. 58을 달고 있는데요. 경주거리가 직전처럼 1400이라면 약간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1200입니다. 과중한 중량을 달아도 경주거리가 줄어들면 마필에게 가는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오픈 스카이의 우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편성 자체가 지금 오픈 스카이를 피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강마가 없습니다. 그나마 외곽에 있는 은빛대로하고 플라잉 다누 정도가 나름 경쟁력 있는, 다른 편성과도 경쟁력 있는 그런 그림을 보유한 마필이긴 한데, 플라잉 다누 같은 경우에 너무 외곽으로 밀려 있는 게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선행하고도 은빛대로에게 들미를 잡혔던 마필이거든요. 두 마필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 은빛대로가 분명히 6대4나 7대3까지 한 우세한 그런 경주력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출발지도 뒤바뀌었고, 그렇다고 플라잉 다누의 순발력이 은빛대로를 넘어설 수 있는 수준까지도 아닙니다. 오늘 플라잉 다누는 좀 힘들 것이다. 은빛대로는 남겨두더라도 플라잉 다누는 일단 시작과 동시에 꺾어버리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빛대로도 오늘 조금 의심하면서 풀어갈 예정입니다. 오픈 스카이를 중심으로 짧은 경주 제 관리말을 노리고 훈련 우수말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힘을 한번 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벌마 에이스, 오늘의 순간 둘 다 58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벌마 에이스는 정말 세게 보는 말이거든요. 직전 경주도 제가 오픈 스카이 대신 선택을 했던 마필입니다. 벌마 에이스. 가끔 나름 레이스 좀 사이즈를 좀 인정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벌마 에이스. 김혜성 기수 안장이고 58이라 하더라도 딱히 뚜렷한 강마가 없어요. 58을 달고 있는 두 마필 벌마 에이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사이즈로는 분명 두 마필이 위에 있다 라는 점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직전 제가 이 땀몽킨 게이트가 안쪽이라면 노리고 싶은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나름 이 마필은 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땀몽킨 가지고 정말 짭짤하게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1400 강점 지니고 있고, 순발력과 있고, 스피드 괜찮고, 스태미나도 아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마필이 앞말답지 않은 근성까지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주로 싸움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또 레이스가 좀 세긴 합니다만 땀봉키는 제가 애착하는 마필입니다. 자, 빛나는 길도 사이즈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성장 여지가 더 많은 마필인데 좀 질병이 좀 잦아요. 이번에도 이제 재검받고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전 경주는 능력 부진으로 인해서 실격을 당했었죠. 실격 당하면 재검 받아야 됩니다. 재검 과정에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1800이 빛나는 길에게는 좀 무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적정거리는 1400이기 때문에 빛나는 길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걸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5등급까지는 기세가 좋았는데 4등급에서는 빛나는 길이 얼마나 뛰어줄지 지켜봐야죠.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순간이나 벌마 에이스가 58을 달아도 빛나는 길은 이겨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메이징 월드가 나름 외산마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마필. 이렇게 경주 경험이 별로 없는 마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한 번 뛰었거든요, 일전. 또 훈련 시에 흐름이 좋아요. 한 번 뛰었는데 바닥이다, 그런데 훈련이 좋다, 이런 마필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메이징 월드가 딱 여기에 속하는 말이에요. 데뷔전 별거 없었습니다만 훈련 시의 흐름이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점 버스트도 직전 입상을 통해서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 이 마필이 최외곽에서 57 달고 올라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기수가 무서워도 신천 버스터까지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레이스는 6번과 4번 두 마리 셉니다. 58을 각각 달고 있지만 동반 입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애착하는 2번, 그리고 적정거리 출전한 3번, 훈련시에 걸음이 좋은 9번, 이런 마필들의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고 풀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임력이 막강한 7번 바이스로열도 나름 그래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외곽에 있는 아노로드나 신천퍼스트보다는 좀 더 가능성 있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죠. 아노로드는 57.5, 신천퍼스트는 57. 너무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이 마필들의 사이즈를 감안할 때 58의 벌마의 에이스보다 한결 더 힘겨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이 마필들은 일단 좀 배제를 하고 싶고요. 요 안에서 압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육사가 저배당이기 때문에 많이 압축해야죠. 많이 압축해야 환수가 나와 주리라 전망이 됩니다. 육사를 인정하느냐, 육사를 기본만 하고 육 놓고 다른 마필을 공략하느냐, 역시 현장에서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8라운드 3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벌마의 엔젤이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뛸 때마다 이 마필은 10마신, 몇마신, 7, 8마신, 기본 7, 8마신은 이기고 있어요. 10마신 넘게 이긴 적도 있고. 벌마 엔젤이 지금 그야말로 압도적인 그래프를 보이면서 이 인기 1위마를 차지하고 있는 이번 경주입니다. 3등급 1400이에요. 근데 1400 안 뛰어봤죠? 자, 이 레이스가 제 승부처입니다. 제가 앞선 오늘 경주 시작하기 전에 이 확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서, 어차피 경마가 갬블이기 때문에 확률을 가지고 좋은 확률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좀 위험한 확률에 투자하면서 큰 환수를 노릴 것인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노릴 건가, 아니면 높은 확률의 저배당을 노릴 건가, 이런 제가 말씀을 오늘 시작 전에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레이스는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한번 노리면서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모험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고 없다 그러면은 이건 붙기는 애매하죠. 저는 이 레이스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붙어보자. 자, 뭐 한두 개씩 그래프가 다 달려 있어요. 압도적인 말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달려 있다? 이건 분명히 이 마필들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게 저배당으로 끝나려면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한 서너 마리 정도가 그래프가 조금 나와주면서 복병들이 많지 않아야 돼요. 근데 백판이 단 한두도 없어요. 한 표씩은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반이 자꾸 이렇게 뭐 조금씩 엮어둘 수는 있겠죠. 엮어둘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건, 이건 이 레이스에 출전한 마필들 자체가 이렇게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타전입니다. 이 레이스는 의외로 99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끈하게. 큰 배당도 한번 노리고 들어갑니다. 거의 주목하지 않은 마필, 그 마필도 제가 안고 갈 예정입니다. 화끈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8라운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고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8라운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9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뱅뱅뱅이 일반 경주에 또 나왔어요. 큰 대회에서 고전하고, 그래도 뭐 나름 직전 경주에서는 뱅뱅뱅이 강마들 틈바구니에서 제법 5위를 했나요? 딱 5위 했죠. 순위권에 진입까지 했습니다. 브리더스컵 퀸즈 경주죠. 최강의 안마를 뽑는 무대에서 뱅뱅뱅이 순위권까지 차지하면서 나름 선전하지 않았나 라는 판단입니다. 일반 경주라면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남은 한 자리가 안쪽에 있는 닥터 캡틴이 이제 최근 성장세가 2연승 과정에서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 문제인데, 이미 뭐 56.5를 달고도 해당 거리에서 좋은 그림을 과시한 바 있기 때문에 닥터 캡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레이보스 역시 이번 경주 선두권 공략에 나서면서 앞에 가면 못 말리는 마필이에요. 그레이보스는 11마 신차로 이렇게 이겨버릴 수 있는, 앞에 가면 요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보스도 이번 경주 충분히 한번 경쟁력을 볼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복병권에서 이제 데일라이트 킹이 눈길을 끌고, 영광의 프린스도 최근 그름이 또 올라왔습니다. 근성이 좋고 폭발력이 대단한 마필입니다. 자, 외곽의 달릴레오라는 마필도 힘이 좋은 마필이죠. 추임력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마지막 경주도 뱅뱅뱅을 중심으로 구차권에서 변수가 많은 레이스예요. 자, 앞선에서 이제 승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승부까지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충분히 현장 추천으로 한번 노림수를 가지고 붙어볼 만한 레이스입니다. 충분히 재미있겠다. 후차권이 아주 재밌습니다. 8번을 중심으로 뭐 인기를 모으고 있는 2번 4번입니다만, 2번 4번 그래프는 앞서 있어요. 그러나 도전 세력과의 전력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도전 세력들에게 충분히 기회가 갈 수 있는 레이스로 판단합니다.
8번을 중심으로 후차권에서 예를 들어서 달릴레오 같은 마필들, 그래프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재밌는 결과 끊어낼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요. 닥터 캡틴하고 이제 한 집이죠. 오히려 이런 쪽으로 배당이 한번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습이 가능한 마필들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해남 해머 또는 데이라이트 킹, 영광의 프린스,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을 노리면서 마지막 경주를 현장에서 공략 강도를 좀 올려서 한번 붙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뱅뱅뱅을 중심으로 후착은 변수가 많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 벌어지는, 새해 첫날은 아니죠, 새해 첫 주 시행되는 2025년도 첫 경마일입니다. 첫 경마일, 금요 경마 1경주부터 제가 승부를 준비를 했고요. 부산 1경주, 5경주가 메인입니다. 5경주는 상당히 자신있게 좀 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드시 이기고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첫 경마 조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시작하면서 2025년 을사년 힘차게 한번 경마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보강하고 마무리해서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